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또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8번 30회 2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딱 처음으로 한 번만 출제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더라도 이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매, 우선협상 대상, 선매자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데 이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즉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한국은행 없고요. 지방공사도 없고, 그 다음에 석유공사, 항만공사, 관광공사 10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10개 제가 그냥 참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10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기출문제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굳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매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죠. 선매를 하는 사람이나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이게 10개가 있는데 10개를 굳이 암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공법시험에도 잘 출제되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를 합니다.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 해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무기간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간은 우리 이행해야 되는 의무기간은 암기 프린터 32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2번에 6번에 보면은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주거, 복지, 시설은 2년, 사업용 토지는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기타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기간 끝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7%입니다. 100분의 7입니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100분의 5를 부과하고요. 방치하면 10%,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어쨌든 100분의 20은 아닙니다.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0분의 7 또는 7%가 되겠습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죠. 예, 이의제기는 처분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요.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시 한번 보면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입니다. 위반한 날이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하고요. 의무기간 끝나고 나면 부과할 수 없고요. 의무기간은 최대 5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행을 이미 해버렸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방치하면 10%, 기타 7%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합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국고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위반한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줍니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신고해도 포상금 안 주고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을 한 경우 1,5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포상금은 1,500만 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되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